차가운 겨울바람이 생선 비린내와 뒤섞여 골목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58세 장만수는 시장 뒷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 하나. 그 안에는 새벽부터 주운 소주병 5개가 덜그럭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오늘도 이 정도면 됐군. 만수는 중얼거리며 시장 끝자락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다 닳아 찬기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손난로를 꺼내 손을 녹였습니다. 복지관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벤치 옆 쓰레기통 사이에 무언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갈색 가죽 지갑. 꽤 고급스러워 보였지만 표면은 낡고 때가 타 있었습니다. 누가 떨어뜨렸나? 만수는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새벽 시장은 이미 파장을 앞두고 한산했습니다. 지갑을 열자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만수의 시선은 돈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갑 안쪽 투명 칸막이 속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고 눈가에는 작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1960년대쯤 찍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는 사진을 지갑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자에게 1967년 봄. 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시장 상인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 만수의 어머니가 살아생전 베개 속에 몰래 숨겨뒀던 사진 속 여인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똑같았습니다. 눈가의 점 위치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사진을 보며 혼자 울곤 했습니다. 어린 만수가 물어봐도 절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알 필요 없다며 사진을 다시 감춰버렸습니다. 만수는 지갑 속 명함을 확인했습니다. 오태경, 대경건설 회장. 전화번호와 회사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시 중심가의 고급 빌딩이었습니다. 만수는 지갑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평생 한 번도 풀지 못한 의문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왜 평생 혼자 사셨을까? 왜 아버지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을까? 새벽 시장의 차가운 바람이 만수의 등을 때렸지만 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안의 지갑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사흘 뒤 만수는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랜만에 입은 깨끗한 옷. 복지관에서 받은 점퍼였지만 나름 단정했습니다. 그는 버스 창밖을 보며 지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냥 돌려주고 오자. 사진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모른다. 혹시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버스는 2시간을 달려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만수는 택시비가 아까워 걸어서 대경건설 본사로 향했습니다. 30분을 걸어 도착한 건물은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고 1층 로비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주눅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회장님 좀 뵙고 싶은데요. 젊은 여직원이 만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점퍼, 때 묻은 운동화, 손에 든 비닐봉지. 그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회장님 지갑을 주어서요. 지갑이요? 여직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잠시만요. 그녀는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려왔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지갑을 주었다고요? 네, 새벽 시장에서. 만수가 지갑을 내밀자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걸 주어서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비서실장은 지갑을 받아들며 만수를 경계하듯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일주일 전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다가 잃어버리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한 번만 뵙고 싶은데요. 회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바쁘셔서 잠깐이면 됩니다. 제발. 만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비서실장은 난감한 표호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지갑 속 사진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비서실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사진이요? 어떤 사진? 흑백 사진. 여자분 사진이요. 순간 비서실장의 얼굴에 묘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5분 후 만수는 최상층 회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거대한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전경. 만수는 처음 보는 세계에 압도당했습니다. 책상 뒤에 앉은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태경, 74세.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체격도 좋았고 얼굴에는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만수와는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지갑을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오태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네, 시장에서 주었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오태경은 지갑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현금, 카드, 그리고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이 없었습니다. 사진은 어디 있습니까? 오태경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제가 잠깐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태경에게 건네지 않고 자신의 손에 쥔 채로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인이 누구십니까? 오태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닙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이 혹시 최연자라는 분 아니십니까?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태경은 말을 잃은 채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동요가 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최연자. 이 사진 속 여인의 이름입니다. 만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오태경이 책상을 짚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연자의 아들입니다. 오태경은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위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자의 아들, 네. 어머니는 평생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만수는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오태경 지갑 속 사진과 똑같은 여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진은 더 낡았고 구겨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남기신 유일한 사진입니다. 베개 속에 숨겨두셨던 거예요. 오태경은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연자가 돌아가셨다고요? 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태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연자를 1967년 봄에 만났소. 그때 나는 28, 연자는 25이었지.
그의 목소리에 먼 과거가 묻어났습니다. 이 도시에 공사 감독으로 왔다가 우연히 시장 식당에서 연자를 봤소. 한눈에 반했지. 그 웃음, 그 목소리, 모든 게 아름다웠소. 만수는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6달을 만났소. 매일같이 만났지. 결혼하자고, 서울로 함께 가자고 약속했소. 그런데요? 그런데 오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안에서 정략 결혼을 강요했소. 재벌 딸과의 결혼. 거부하면 사업도 가문도 모두 잃는다고 했소. 그래서 어머니를 버리신 겁니까? 만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나는 약했소. 연자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편지를 보냈소. 하지만 연자는 나타나지 않았소. 그 뒤로 연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소. 거짓말입니다.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날 때까지 이 도시에 계셨습니다. 혼자 빨래터에서 일하며 절 낳으셨어요. 오태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네. 1968년 봄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럴 리 없소. 오태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연자는 임신하지 않았소. 마지막 만남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그럼 이 사진은 뭡니까? 왜 당신 지갑에 어머니 사진이 있습니까? 나는 평생 그 사진을 간직했소. 하지만 연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건 한 번도 들은 적 없소. 두 노인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오태경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연자의 아들이라면 증거가 있소? 호적 등본에 어머니 이름이 최연자입니다. 생년월일도 1942년 3월입니다. 오태경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연자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비어 있습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단 한 번도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어보면 그저 우시기만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수야,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우린 함께할 수 없었단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오태경은 책상을 짚으며 몸을 지탱했습니다. 연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네. 그리고 이 사진을 제게 주셨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을 만나거든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울지 않았던 사람처럼 서툴게 떨리게. 나는 연자가 날 원망했을 거라고 생각했소. 그래서 평생 잊으려 했소. 하지만 잊을 수가 없었소. 그런데 왜 어머니는 당신에게 아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수의 질문에 오태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가문을 택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 아닙니까?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당신은 편하게 사셨겠죠. 큰 회사 회장이 되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 사이 어머니는 혼자 빨래하고 남의 집 청소하며 절 키우셨습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날 다른 애들은 부모님 둘 다 오셨는데 저는 어머니 혼자셨어요. 중학교도 못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어머니는 밤낮으로 일하셨지만 늘 부족했습니다. 오태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연자가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단언하십니까? 나는 몰랐소. 정말 몰랐단 말이오. 모르셨다고요? 정말로요? 만수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쩌면 알고 싶지 않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오태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수는 회장실을 나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묻어두었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했습니다. 뭘 기대했던 거지? 아버지라고 불러줄까? 껴안아줄까? 그는 거리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으로 돌아온 만수는 며칠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걱정스레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만수는 문득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권의 책, 그리고 오래된 공책 한 권. 어머니가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만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차마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나왔습니다. 1967년 10월 15일. 태경이가 편지를 보냈다. 만나자고. 하지만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다. 석 달째다. 태경이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 말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인생을 망쳐선 안 된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1968년 3월 12일. 아들을 낳았다. 만수라고 이름 지었다. 어제 태경이가 결혼한다는 신문 기사를 봤다. 재벌 딸과. 축하한다, 태경아. 부디 행복하렴. 만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목이 메어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혼자 그 짐을 지셨어요? 다음 날 만수는 옛날 주소를 따라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성심보육원. 어머니 일기장에 적혀 있던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만수를 낳은 직후 보육원에 맡기려다가 마음을 바꾸셨다고 일기에 썼습니다. 보육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사무실로 찾아가 원장을 만났습니다. 1968년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만수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1968년 3월. 있네요. 최연자 씨. 원장이 펼친 서류에는 어머니의 필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맡아주십시오. 저는 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됩니다. 하지만 3일 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제발 그때까지 잘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3일 뒤 어머니는 정말 만수를 데리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도 있습니다. 원장이 건넨 봉투에는 다른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자에게. 나는 당신이 선택한 길을 존중하오. 하지만 언젠가 당신과 아이가 어려움에 처하면 이 편지를 보내시오. 나는 돕겠소. 마이너스 태경. 만수는 편지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오태경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가 먼저 거리를 두었고 오태경도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만수는 보육원을 나와 오태경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장만수입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1시간 후 두 사람은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만수는 일기장과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태경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읽었습니다. 연자가 이런 선택을 했군요. 어머니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비겁했소. 오태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편지를 보냈을 때 연자가 연락하지 않는 걸 보고 나는 안도했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게 나를 평생 괴롭혔소.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당신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평생 혼자 사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같이 가시겠습니까? 만수의 제안에 오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 두 사람은 공동묘지에 나란히 섰습니다. 최연자의 묘비는 소박했습니다. 비석도 작고 묘지도 좁았습니다. 하지만 만수가 정성껏 관리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오태경은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연자, 나요. 태경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하오. 평생 미안했소.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당신 곁에 있지 못해서. 만수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소?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며 키웠을지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소. 오태경은 이마를 땅에 대고 울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만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묘지를 적셨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태경은 만수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했습니다. 만수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오태경은 만수를 회사로 불렀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병이나 줍지 마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이 생활이 익숙해요. 나는 괜찮지 않소? 오태경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회사 관리부서에 자리를 하나 만들었소. 급여는 크지 않지만 생활하기엔 충분할 거요. 제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소. 당신은 내 아들이요. 만수는 서류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개할 순 없소. 나에겐 법적인 가족이 있고 회사 문제도 있소. 알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대신 오태경은 달력을 펼쳤습니다. 연자의 제삿날 함께 지내도 되겠소?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가을 어머니의 제삿날 만수는 묘지에서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오태경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안 외로우시겠죠? 만수가 말했습니다. 두 아들이 함께 있으니까요. 오태경이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두 아들? 저와 어머니요. 어머니도 당신 아들처럼 평생 살아오셨잖아요. 당신을 그리워하며. 오태경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을 마친 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기,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궁금하오? 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와 어떻게 만나셨는지,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오태경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말해주겠소. 두 노인은 벤치에 앉아 오래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967년의 봄, 시장 식당, 연자의 웃음, 함께 걷던 강변, 약속했던 미래. 만수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아름답게 웃었는지,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었는지.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그랬소. 연자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소. 그럼 저도 어머니 닮은 거네요. 만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강한 사람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냈으니. 해가 질 무렵 오태경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말 함께 식사하지 않겠소? 내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소. 저 같은 사람이 가도 괜찮을까요? 무슨 소리요? 내 아들인데. 만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낸 순간 만수는 울컥했습니다. 오태경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아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69년과 74년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인생이 이제야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그날 밤 복지관 방으로 돌아와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도 제 존재도.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주운 지갑 하나가 바꾼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남은 인생, 그리고 한 여인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